법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보자고. 사실 저희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의 가업승계 최영도입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뭐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좀 만든 것 같은데, 저희가 세무법인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업승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차명주식을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고, 또 뭐 가지급금을, 자사주를 뭐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서 뭐 세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일 잘한 사례가 이제 포스코죠. 포스코 회장님이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자기 주식 형태로 회사에 팔고, 그리고 자사주를 다시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이렇게 넣었죠. 사실 그게 제일 잘했다고 이제 평가받는 사례죠. 저도 한 2, 3년 전에 연락이 와서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50%의 지분을 이제 미국 법인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장님께서 30년 동안 이 법인을 운영하면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이렇게 넣겠다. 우리 그동안 사실 회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너무 고마웠던 거죠. 이제 그래서 저희랑 좀 미팅을 하고 뭐 이제 어떻든 간에 좀 활용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회장님의 주식 말고 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복지기금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실무를 안 해본 분들은 어떻게 아파트를 이렇게 넣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물론 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뭐 세감면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양도세는 일단 50% 감면을 받죠. 물론 뭐 일정 기간 안에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뭐 규정도 있지만, 그리고 또 회장님 입장에서는 이 보유세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때 연 7천만 원 정도 이제 보유세 때문에 아파트를 이렇게 출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개념은 뭐 간단하게 제가 이 부분은 뭐 다들 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뭐 간단하게 그래도 이제 개념이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업주가 기업의 이익의 일부를 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설립한 다음에 그 기금을 활용해서 근로자의 이제 복지 사업에 쓰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 개념은 말 그대로 이제 사내 이제 근로복지기금에 법인에다 돈을 넣는 거죠. 그러면 그 기금을 가지고 이제 근로자한테 이제 혜택을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격은 이게 이제 비영리 법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뭐 장학재단 뭐 이런 것들이 공익법인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게 이제 국세청하고 또 뭐 문교부에서 감시를 상당히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서 매년 뭐 올해 장학금 얼마 쓰실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사실 우리 공익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꼭 시어머니 같고 이제 그런 게 있죠.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걸 감시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출연을 이게 사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감시를 하지 않고 또 이 고용노동부의 성격이 이게 담당자가 3년마다 이게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담당자들도 이 내용을 잘 사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까다롭게 뭐 관리하거나 그러지도 않죠. 더군다나 이게 2021년도 올해 법이 좀 바뀌면서 이 비영리 법인으로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뭐 이렇게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속증여세법에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국가나 뭐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출연한 재산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비과세입니다. 근데 저 밑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밑에 보시면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올 초에 이게 들어왔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이게 국세청에서 알고 이랬는지 아니면 모르고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국세청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 당연히 뭐 상속증여세 가업승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사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국세청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격 그리고 또 기금 사례 이렇게 해서 어떤 게 기본인지 어떤 개념인지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급여를 1억 2천 받는다 이랬을 경우에 뭐 소득세 그리고 사대보험료 이거 다 합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세부담이 있죠. 그러면 만일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때 보면 학원비가 적어도 뭐 한 300 정도는 들지 않습니까? 또 애가 고3이면 뭐 애 하나당 이제 300도 들 수 있는데 우리가 1억 2천 받으면 이 준조세가 포함해서 4천만 원 정도 내고 그리고 그 나머지 갖고 이제 학원비를 내야 되겠죠. 자, 근데 월 300씩 이제 장학금으로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급여를 한 8,400 받고 복지기금에서 월 300씩 받아서 같은 1억 2천을 받아도 이제 부담해야 될 세금계는 2,500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한 1,400만 원 정도의 이제 이익이 있죠. 이게 사실 기본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뭐 저희는 이게 뭐 이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건 기본이고 우리가 이걸 활용해서 가업승계나 뭐 법인세를 줄이는 거나 아니면 뭐 차명주식 회수나 가지급금 뭐 이런 거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수혜 대상자라는 거는 혜택을 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재직 중인 근로자, 그리고 사실상 근로자인 임원, 그리고 계약직 근로자, 파견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의 배우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일 내 회사에 내 배우자가 들어와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혜택을 볼 수 있겠죠. 내 아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의 자식, 내 손자가 만일 미국 유학 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유학 자금, 이런 것들을 장학금 형태로 줘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학자금 뭐 이렇게 되면 사실 뭐 등록금이나 이런 뭐 고지서가 있어야 되는데 장학금이라는 거는 그냥 수령증 같은 것만 있으면 되겠죠. 장학금 받는 아이의 뭐 손자의 뭐 확인서 이런 것만 있어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금법인의 혜택이죠. 기금법인의 혜택은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유증재산 상속세 비과세. 유증재산이라는 거는 내가 죽기 전에 뭐 유언장 같은 데다가 내 재산, 내가 죽으면 우리 회사의 주식 일부를 기금법인에다 이렇게 출연하겠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증 재산인데 사전에 죽기 전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죠.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그 상속세를 줄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로자의 혜택. 근로자의 혜택은 이제 증여세가 일정 부분까지 비과세죠. 그리고 그 자녀 학자금도 비과세입니다. 또 우리가 그 증여이익이라 그래서 연 뭐 1,000만 원 정도의 증여이익이 생겨도 이게 비과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 기금법인에서 1억 1,700만 원까지 이렇게 무이자로 대출해줘도 이거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죠. 사실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거는 일정 부분의 금액이 그 일정 부분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뭐 자본금의 80%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다 보면 기금법인에 돈을 남겨놓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여금 형식으로 돈을 내보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얼마를 출연하는지 이런 게임이 아니라 복지기금에 있는 돈을 얼만큼 빼올 수 있는지 거기에 맞게끔 출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돈을 빼오는지 이게 관건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연법인의 혜택이죠. 우리 그 출연법인의 혜택은 이제 100% 이제 손비 인정되죠. 이게 그 아주 그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그 갖고 있는 법인의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이 많이 생겼다. 이랬을 경우에 만일 우리 회사에 자사주가 있다면 그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손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법인세가 주겠죠. 올해 부동산 팔아서 이익이 많이 생길 것 같으면 일정 부분을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이렇게 출연한다. 이렇게 되면 법인세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그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게 법인이다 보니까 이제 등록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출연할 때만 등록세를 내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2차, 3차 할 때는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출연해 놓으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 내에서는 등록세가 1.2%니까 한 12만 원. 또 지방일 경우에는 4만 원 정도의 이제 등록 비용이 들겠죠. 그렇지만 처음에 한 1,000만 원 출연해 놓고 그리고 2차, 3차 때 뭐 2억, 3억 이렇게 출연해 놓으면 등록세에 대한 부담도 없겠죠. 그래서 이걸 기술적으로 활용하면 사실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네 가지인데 저희도 사실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가업승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첫 번째는 이제 가업승계 전략에 이걸 활용하면 사실 그 주식 가치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죠. 우리가 그 가업승계 전략에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면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차명주식을 회수할 때 이것도 아주 좋은 솔루션입니다. 사실 차명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금에 넣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걸 없앨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활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주식이죠.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넣어서 또 이것도 없애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가지급금을 뭐 이렇게 생기는 걸 이제 억제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뭐 사내근로복지금의 기본적인 뭐 좋은 제도도 있지만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게 가업승계에는 아주 뭐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